안녕하세요, 빈정입니다. 오늘은 다큐 영화 하나 평론 감상 해볼까 하는데, 아시겠지만 저 되게 정치를 좋아해요. 정치 오타쿠로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이번 영화도 그냥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8일날 봤는데 그 이제 영화가 준스톤 의원이에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얘기인데, 국민의힘 이제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차기 총선, 그러니까 작년이죠. 총선까지 과정이 나옵니다. 사실 다 아는 얘기예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고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 그래서 뭐 새로울 건 없는데, 어쨌든 좀 삼자의 그 이 다큐가 갖고 있는 매력이 그런 건지 않습니까? 삼자가 바라보는 그 사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뭐 새로운 건 없지만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재밌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막 흥행이 엄청 될 것 같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삼자를 보는 자체는 좀 신선한 건 있는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신선한 게 어쨌든 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준스톤, 네, 준스톤이라 하겠습니다. 준스톤이 워낙 호불호가 강한 캐릭터고, 이번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라서 뭔가 좀 어쨌든 좀 시기가 맞춰서 이벤트성으로 좀 나온 느낌도 있어요, 영화가. 어쨌든 이런 거 자체는 이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막 영화를 보면서 준스톤이라는 인물을 좀 다시 생각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저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좀 여러 평가가 나오잖아요. 엄청 비하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 높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적과 아군의 경계가 분명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서슬퍼런 보수 정당에서 30대 당대표가 됐고 뭐 배지도 하나 없는 사람이 대선도 지선도 이기고, 근데 결국에 대통령한테 쫓겨나고 자기가 도왔던 약간 좀 드라마적인 내용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 당을 아예 차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삼자구도에서 역전승까지 하면서 지금은 또 대선을 나가려고 하고, 굉장히 좀 재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가 한국엔 없었죠, 거의. 예. 사실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정치인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좀 실망하고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입신양면, 그러니까 출세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출세를 원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정치라는 영역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와 권력으로 사회의 순기능적인 것들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정치 영역은 그렇다 보거든요. 일반 회사원이면 출세만 생각해도 되는데 정치는 그러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자기는 국회의원 안 하고 정말 한 10년 정도 계속 그냥 당대표만 해서 아예 보수 정당의 문화를 바꾸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되게 좀 흥미롭게 보는 거죠. 어쨌든 정치라는 측면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조금 현황 얘기를 하면 준스톤이 이번 대선에서 3자 구도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윤 성향의 후보가 국힘에서 나오면은 사실 5%도 받기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좀 이건 냉정하게 좀 보는 것도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이승민 후보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고, 아니다, 이승민 후보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한테 표가 많이 갔었죠. 그리고 이게 좀 동탄 선거랑 다르잖아요. 뭐 한정민 공영훈 후보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선, 뭐 국힘의 대선 후보를 상대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뭐 그것도 이 사람은 항상 그런 식으로 돌파를 한 사람이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영화의 킥을 한번 얘기를 하면 좀 이런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하이라이트죠. 첫 번째는 이준석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 영화는 어쨌든 준스톤 얘기인데, 어쨌든 그 준스톤을 돕는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와요. 준스톤의 사람들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항상 옆에 같이 있는 수행해 주시는 이제 박유아 씨. 저는 팀장님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옆에 있고 항상 팔다리 역할을 해요. 제가 알기로 이제 본인은 계속 정치 바닥에 있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이 사람의 또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되게 좀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예전에 국민의힘 이제 임유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어쨌든 손길 내밀려고 이제 막 이준석 대표 행사장에 막 들이닥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임유한 측이 이준석 측한테, 그러니까 박유한 씨한테 행사 직전에 그냥 나 갈 거야라고 통보를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냥 진짜 구경으로 한 게 아니라 엄청 정치적인 행보니까. 근데 이제 협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박유한 팀장이 그 임유한 측 의원을 불러내서,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은 진짜 갈거예요, 거의.
보면 이게 맞아요 막 이러면서 탁 하는데 그게 카메라에 다 담기거든요. 인면치기 이렇게 두 손 모으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유 좀 이게 저는 이게 정치의 단면 중 하나인데 굉장히 좀 섬뜩하고 정치의 어떤 좀 한 부분이구나 싶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박유하 씨가 제가 알기로는 체대 출신이어서 그런 약간 체대 선배가 후배를 혼내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주변 사람들이 전 역할도 하는구나. 실제로 이런 건 기사에도 유튜브에도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은 좀 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 그리고 보면 계속 박유하 팀장이 준수는 운동시키려고 했는데 준수는 계속 안 한다고 그래요. 바쁘다고. 그런 것도 좀 재밌었어요. 전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뭐 천하남원도 이런 얘기 하자는 게 나오잖아요. 뭐 이준석한테 붙지 말라는 말, 이준석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을 몇백 번 들었다. 이런 흥미적인 포인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전 기억에 남네요. 이제 총선 바로 전쯤인가 박유하 씨가 차라리 그냥 비례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동탄 선거 젖잘싸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저 진짜 엄청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정도의 급이라면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 흥미롭게 봤습니다. 정치 한 부분으로서. 이제 두 번째는 허은하 의원의 출연인데 영화 보다 보면 허은하 의원이 등장을 해요. 이제 보면 사람들 다 놀라거든요. 관중들이. 근데 보면 이제 허은하 의원이 나와서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이제 의원이었다가 그 의원직을 던지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당시가. 근데 이제 우리는 허은하원이 우리는 이제 뭐 이준석하고 평생 정당 만들 거야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편집의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저는 감독이 만약에 일부러 한 거라면 일부러 안 뺀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이준석과 허은하의 관계를 보면 사실 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감독이었어도 그냥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판에서의 영원함이 없다는 것도 또 보여주는 것 같고 두 사람은 이미 관계가 끝났지만 어쨌든 그런 불과 시계를 돌리면 작년으로 돌리면 서로 되게 응원하고 의지하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갈라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여주는 거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편집을 할 수 없어서 못 뺀 거면 이건 제 상상인 겁니다. 어쨌든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나원이 되게 이수원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이런 장면이 좀 기억에 남네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배나사 장면인데 배나사인가 그 이 대표가 당 대표 출근하고 순천 쪽으로 공부봉사 활동을 가요. 원래 그런 걸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초반에 되게 비중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정치권에서 당시 살짝 멀어지면서 그런 활동을 통해 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던 것 같아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장면이 좀 저는 제 기억에 남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쨌든 하버드도 나오고 완전 초엘리트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기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몰랐던 거야 자기도 자기의 삶이 소수일 수 있다라는 걸. 그러면서 막 아버지가 없는 그 학생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막 그 뭐죠 프로필 이런 데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좀 그런 것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영화는 이제 좀 준스톤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영화입니다. 예, 뭐 그런 가치 정도가 있다. 저 보고 있고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메가박스 되게 좁아요. 그 영화관을 예약을 해서 갔었는데 보면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저는 이제 예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이 다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거의 다 차더라고요. 재밌었던 게 되게 다양한 거예요. 이제 친구들끼리 온 분도 있고 그냥 혼자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약간 중년 부부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남녀 그냥 커플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게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준석에 대한 애정 같은 게 그냥 이게 저는 뭐 이거 내피셜이죠. 왜 근데 되게 좋았냐면 사실 저는 정치를 되게 좋아하고 정치 업무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삶을 되게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할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어떤 정치인을 뭐 후원도 해주고 지지도 보내주고 막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막 응원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삶에 있어서 엄청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뭐 이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지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사실 이렇게 정립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서 되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영화의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언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서 투비 컨티뉴가 나오는데 또 영상 또 한 줄로 요약하면은 준스톤 다음 영화도 찍을 수 있을까?